자, 이제 데이터를 뿌려야 되는데 저희 리스트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테이블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똑같이 테이블 만들어 쓸 건데 테이블에다가 부트스트랩이니까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디자인은 자동적으로 잡히죠. 됐죠? 맨 위에 이제 ter 쓰시고요. ter 데이터인데 이제 th 데이터 헤더 부분에 저희가 제목 부분을 써서 이제 맨 처음에 글 번호를 씁니다. 번호는 원래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안 보여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번호를 보이게 썼습니다. 번호를 보이게. 나중에는 번호를 안 보이게 사용할 거예요. 되시겠죠? 안 보이게 해서 쓸 건데 지금 현재는 있다. 번호 보시면 되고요. TR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어놓으면 이렇게 닫는 것을 습관화 해가지고 해주셔야 미리 닫으면 나중에 닫는 걸 신경 안 쓰셔도 되죠. 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번호. 그 다음에 출력할 게 여기 가져온 거 여기 리스트에서 가져온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번호, 타이틀, 그 다음에 ID 네임, 그 다음에 ID 네임은 요거는 이제 그 작성자라고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작성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까지는 보여주고요. 히트도 안 보여줘도 사실은 이제 얘는 FAQ 때문에 보여주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사용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는 안 보여줍니다. 오드 넘버도 안 보여줘요. 레벨 넘버는 들여쓰기 할 때 써야 되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도 안 보여줘요. 결국 그 넘버, 타이틀, 아이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히트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5개입니다. 5개이고요. 두 번째 보여줄 거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제목, 그 다음에 작성할 거는 이제 그 작성자입니다. 작성자 아이디는 뒤에다 하겠습니다. 이름 가로 열고 아이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일을 쓰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는 안 보여줘도 됩니다. 조회수 일단 보여주겠습니다. 글자를 좀 최소화 시키는 게 이제 데이터 들여쓰기 하거나 이럴 때 좀 괜찮습니다. 자, 이번 TR 작성하시고요. TR 한 줄을 더 만드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TR에다가는 이제 클래스를 한 게 클래스 이꼬르 요거 이벤트 처리나 이걸 위해서 데이터로 이 정도 만들었죠. 데이트로가 아니라 데이터로입니다. 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한 개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시 넘버. 글번호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글번호도 여기서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반복 처리돼야 되니까 아직 쓰지 않고요. tr을 닫고 이제 /tr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빨간 줄이 나는데 빨간 줄이 나는 거는 이제 tr 열고 tr 닫았을 뿐인데 왜 빨간 줄 하지? 그죠? 뒤에 그 컨트롤 X, 컨트롤 V 쓰시면 빨간 줄이 맨 끝으로 가요. 이게 사실은 빨간 줄 난 게 아닙니다. 얘는 됐고요. 여기다 데이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여기다 데이터는 이제 td 테이블 데이터입니다. td/td 이렇게 쓰시고요. td는 여기다 /td 작성을 합니다. 됐습니까? td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됐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찍는 게 뭐 1번이다 이런 데이터 찍을 수 없잖아요. ELT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리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JS를 쓰는 거죠. C for each 쓰여서 for each를 이걸로 감싼다. tr을 감싸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뭐였죠? 아이템스 달러 중괄호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var 변수 이름은 그냥 이제 부여로 작성하세요. 부여로. 이걸 자꾸 틀리게 작성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여로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데이터 넘버는 여기다 넘버가 나와야 돼요.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요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입니다. 부여점 넘버는 나중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이 넘버와 여기에 보여주는 넘버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R 넘버를 써서 그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R 넘버를 해서 사용하면 여기 번호와 이 번호는 틀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숨겨놨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넘버, 얘는 화면에 보이는 넘버. 되셨죠? 네.
그러니까 태그 안에 이렇게 아무 속성이나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리어예요.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 밸류 속성 주면 데이터 보인다 안 보인다? 예, 안 보인다. 그것 때문에 어제 데이터 안 보인다고 저한테 막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텍스트 에리어는 태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태그 사이에다가 그 태그의 속성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몇 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쓰시고요. 넘버, 타이틀, 그 다음에 쓰는 게 네임입니다. 네임. 작성자 네임 쓰시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아이디를 쓰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정한 거죠. 임의로 정한 거예요. 아시죠? 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은 write date. 그 다음에 조회수는 히트입니다. 히트. 되시겠죠? 요걸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JSTL이라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JSTL은 맨 위에 이렇게 페이지 태그 라이브러리스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게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라이브러리 그 JSTL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웹-inf 밑에 lib에 있어야 됩니다.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페이지네이션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잘 보여지나요? 자, 이제 저희가 이 타이틀을 표시할 때 얘기인데요. 타이틀을 표시할 때 들여쓰기를 좀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 3칸 정도 들여쓰기를 하죠. 보통 한 3칸은 좀 적어 보이고 5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꺽쇠 표시를 한 게 쓸 거라서 거기에 이제 그 3칸 정도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하는데 레벨만큼 들여쓰기를 하자. 레벨만큼 들여쓰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레벨만큼 들여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건데 여기 타이틀 앞에입니다. 타이틀 앞에 타이틀 한 개 찍습니다. 찍는데 그 앞에 들여쓰기를 하는데 그 레벨 넘버만큼 반복 처리예요. C for each를 써가지고 반복 처리를 하도록 만드시면 되고요. 그 for each 사이에다가 이제 블랭크를 집어넣는 걸 쓰시면 돼요. 이때 그 저희가 이 레벨 넘버에 해당되는 것부터 이제 저희가 반복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for에서 근데 시작하는 번호가 begin이라는 게 있습니다. begin은 몇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begin. 저희가 그 일단은 그 0번부터 0번까지 그러면 한 번 실행되나요? 저 거랑 같다. 한 번 실행되죠? 그러니까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end가 있습니다. end가 있으는데 여기다가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레벨 넘버를 쓰는 거예요. 레벨 넘버가 그 들여쓰기 번호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1번부터 그 레벨 넘버까지 반복을 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걸 반복을 하는데요. 그 반복 처리할 때 그 저희가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스페이스바나 탭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 개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탭은 안 먹고요. 이제 블랭크가 한 개밖에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쓰는 게 n 블랭크 문자를 공백 문자를 넣어라 라는 특수 기호가 있습니다. nbsp 세미콜론입니다. nbsp 세미콜론 쓰면 이게 공백 문자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공백 문자. 근데 요거는 1부터 만약에 내가 그 레벨 넘버가 1이었다. 그러면 1부터 1까지 해서 한 개만 들어가잖아요. 한 개만 들어가니까 레벨 넘버 곱하기 3 이렇게 쓰시면 3개씩 한 개 레벨 넘버 1당 3개의 들여쓰기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요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예, 게시판 질문 답변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바가 이렇게 들어갔죠. 한자 요게 그 한글이 그 공백 문자로 두 개입니다. 두 자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공백이 됐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답변 글입니다라는 표시를 한 개 해서 사용하시는데 아까 지난번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찾아봤던 요거 그 서브 디렉토리 로우 워라우
row right, serve 디렉토리 row right,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소스는 요거와 같다. 소스를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라이브러리는 등록을 해놨어요. 소스를 복사를 하시고요. 이클립스 가셔서 여기 포문에서 블랭크를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타이틀 바로 위에다가 그 뒤에다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얘가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온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레벨 넘버가 그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 경우에만 붙여야 돼요. 그래서 if 문장을 한 개 붙여줘야 됩니다. 원본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c if를 한 개 붙여주시고요. if로 붙여주시고요. 테스트는 달러 중간에 열고, 이때 블랭크 같은 거 일단 쌍탄표 안에 블랭크 쓰면 안 된다고요. 레벨 넘버가 v.lev 넘버, 레벨 넘버가 크다, 0보다 크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붙여라. 이제 슬래시 if를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싸주셔서 사용하시고 탭키 눌러주시고요.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원본글이 아니고 그 답글만 이제 꺽쇠 표시를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꺽쇠 표시를 붙이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주석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고 세로 고침을 이제 질문 답변에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붙는 거죠.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답변이라고 그 느끼는 거는 요거는 게시판 글이고 얘도 글인데 들여쓰기를 했고 꺽쇠 표시가 있으니까 위에 거의 답변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경험상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험상의 문제를 UX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UX. 그 요렇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표시하는 건 UI입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게 UI고요. 이렇게 경험상에 의해서 요거는 답변 글이 맞아요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을 UX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이걸 합쳐서 UI, UX라고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여기 들여쓰기가 좀 많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들여쓰기를 2칸 정도로 줄이시면 적당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하면 2칸 정도 줄이세요.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여기 이제 들여쓰기 처리하는 요거 이렇게 써서 사용하셨는데, 요거는 레벨 넘버가 들여쓰기 정보예요. 들여쓰기 정보니까 레벨 넘버 한 개당 곱하기 3 3칸을 들여쓰자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높으니까 곱하기 2 하면 2칸 들여쓰게 되고요. 곱하기 5 하면 더 들여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이 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들여쓰기 하면서 뭐 이렇게 공백 문자 이런 그 밑에 그 댓글 답변글이에요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이제 아이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이제 해보시면 조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이쪽에 요거 가져와서 여기 JSTL 넣어줘야 되는데 기본 저장 그 EL 객체나 JSTL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객체 저장은 기본 객체에 담아둔다. 그 중에 한 게 리스트고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담아두셨고요. 타이틀 여기 헤드 쪽에 있는 게 이제 HTML 상에서는 그 헤드에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정 부분 HTML의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담아두는 거죠.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헤드 태그에서 담는다 이런 얘기예요. 헤드 태그에다 설정을 해서 담아둬서 CSS, 자바스크립트, 메타 태그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헤드가 들어가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바디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바디 태그 지금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2개 썼는데 이게 HTML의 주석입니다. HTML 주석 아시겠죠? 지금 바디 태그가 있는데 바디 태그에는 데이터 표시할 때 이게 데이터 표시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표시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처리나 이런 것들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헤드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헤드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바디 태그 안에서는 요거 지금 주석 처리했는데 주석 처리한 것은 헤드 태그 밖에 그다음 바디 태그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주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새로 고침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분명히 주석 처리를 했는데 주석 처리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질문 답변 위에 뭐 이렇게 타이틀이나 이렇게 헤드 위에나 이런데 없어요. 주석 처리한 게. 왜 주석 처리한 게 빠지냐면 얘네들이 사이트 메시 때 사이트 메시를 하게 되면 바디나 헤드 태그 사이에 쓴 거는 적용이 되는데 그 밖에다 쓴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네, 됐고요. 그 지금 이거 쓴 것은 이제 사이트 메시에서는 저희가 사이트 메시에서는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설정의 주석입니다. 설정 부분의 주석입니다. 부분의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아시겠죠? 여기 해당해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바디 바로 밖에 있죠. 밖에 있는 것들은 사이트 메시에서는 얘네들은 그 파징할 때 파징이 안 됩니다. 파징하는 데이터로 너무 살짝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시가 되고 이제 단지 보일 때만 씁니다. 저희가 저희 이제 제목했고요. 이제 테이블을 작성했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작성하면서 테이블에 테이블 CS 부트스트랩이 적용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데이터 표시를 하는 걸로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죠. TR 부분이 한 줄이면서 헤드에 해당되는 제목에 해당되는 제목 줄이 됩니다. 줄 표시를 한 거죠. 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C인데 데이터가 있는 만큼 뭘 이용해서 이거 JSTL입니다. JSTL의 포이치, JSTL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죠. TR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한다. 이때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담는 게 부여입니다. 이때 달러 부여를 없으시면 안 되세요. 한 개의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부여에 담는다. 그러면 이제 부여점 이렇게 써가지고 담는다. 부여점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요겁니다. 이렇게 사용되니까 똑같은 거고요. 되시겠죠?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단위가 데이터로우입니다. 데이터로우.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줄에 데이터 한 줄의 클래스, 데이터 한 줄 정의란 것은 클래스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라고 쓰는 게 지금 이게 데이터 한 줄이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한 줄입니다. 데이터 클래스로 쓴 이유는 여러 줄이기 때문에 여러 줄이면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고 한 줄이면 아이디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나 아이디를 붙여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주시고요. 넘버를 글번호 이런 이 질문 답변인 경우에는 글번호를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 쓰거나 그러니까 보여주는 글번호와 실제로 동작하는 글번호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번호는 어디다 숨겨놨어요? 글번호를 TR 태그 안에다가 TR 태그 안에 뭘로 했어요? 데이터 다시 넘버로. 그 넘버 요 뒤에 넘버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찾는데 데이터 다시 넘버로 나중에 넘버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거예요. 아시겠죠? 넘버로 세팅해 둔다. 넘버로 숨겨둔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밖에 보이지 않고 데이터 다시 넘버로 숨겨뒀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쓰기 위해서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 있죠. 넘버가 자꾸 틀리니까 글 등록을 하면 얘가 뒤죽박죽 됩니다. 글 번호 자체가 뒤죽박죽 되니까 얘가 나중에 보시면 보기가 흉해지세요. 자, 그다음 TD 안에 지금 이제 제목을 입력할 때 제목입니다.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들여쓰기 정보인 레벨 넘버, LAV 넘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공백 문자를 표시합니다. 공백 문자 표시 한 개당 데이터 숫자 한 개당 곱하기 3칸입니다. 아시겠죠? 3칸 적용을 해서 저희가 NBSP 이거 뭐라고요? 공백 문자입니다. 공백 문자.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서 NBSP 이렇게 쓴 거는 공백 문자인데 공백 특수 문자로 씁니다.
그 n 써가지고 HTML에 사용하는 문자들은 여러 개 가지가 있는데 그 공백 문자가 NBSP입니다. 아시겠죠? 스페이스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때 NBSP로 이렇게 해서 공백 문자를 사용하시고요. 비긴은 뭘까요? 비긴. 비긴. 비긴? 예, 처음인데 시작 번호입니다. 스타트, 시작. 엔드는 끝. 아시겠죠? 이게 포이치문이니까 포이치문에서 데이터가 있는 만큼 향상된 포문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몇부터 몇까지 보통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begin 1 그러면은 변수 한 개 잡아주고 소기값을 뭘로 잡아주는 거예요? 1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1로 잡고 이게 엔드가 조건문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맨 처음에 레벨 넘버가 0이면 곱하기 3에도 0이니까 1부터 0까지는 데이터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변글에만 이게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답변글 처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쓴 것 중에서 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숫자를 세팅하고요. 숫자에 해당이 되고 엔드는 끝 숫자입니다. 끝나는 숫자. 그 숫자를 세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문 중에서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비인부터 엔드까지 되셨나요? 비인부터 엔드까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부터 몇까지라고 쓴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그 저희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반복문 쓴 거 요거요. 요 포이치문 요거는 향상된 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한 개씩 데이터가 있는 만큼 한 개씩 꺼내서 부위에다 넣어서 반복 시작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향상된 포문,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스탠다드한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포문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이건 이 부분에서 이제 레벨 넘버가 0인 경우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답변글 표시죠. 답변글 앞에 기호 표시를 한 겁니다. 아이콘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개 해주고요. 답변글이면 저게 보이고요. 답변글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원본글은 안 보이고 답변글일 때만 보입니다. 답변글 때만 0보다 크면 레벨 넘버가 0이라는 얘기는 그 원본글이라는 얘기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답변글이라는 얘기예요. 답변보다 크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을 출력한 거죠. 이런 게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예, 배워도 끝이 없죠. 양파를 까는 것과 동일하다. 그죠? 눈물도 나고. 예,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되면 재밌고요.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개발을 했는데 잘 되면 재미가 있고요. 잘 안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시가 된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소스 말고 이렇게 들여쓰기. 그래서 이거 지금 답변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요게 조금 넓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 좀 넓어 보이긴 한데 두 칸 할까요? 두 칸? 두 개가 복색 표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세 자리 쓴 게 좀 넓어 보여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 점 이렇게 고칠 때는 리스트.jsp 고칠 때는 이쪽에 이제 곱하기 3 한 거를 곱하기 2 하면 두 칸으로 줄어듭니다. 곱하기 2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고 곱하기 2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넓은 건 아닌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확확 보이냐 안 보이냐 지금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해서 그 댓글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이게 화살표가 자꾸 밑으로 이렇게 바닥바닥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답변은 답변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됐으면 이제 글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클릭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있으니까 CSS부터 만들어 볼까요?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점 데이터로우죠. 데이터로우 부분에 그 백그라운드 샵 22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커서 손가락 표시 커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커서 포인터 작성해서 써주신다. 저장하시고 잘 되나 볼까요? 네, 이거 하던 거랑 똑같죠. 여기 표시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호버를 안 썼네요. 호버 아시겠죠? 그냥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땡땡 H 컨트롤 스페이스바 호버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세로 고침 한번 합니다. 세로 고침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됩니다. 클릭하면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짜야 되죠. CSS 이렇게 모양은 CSS고요. 스타일 시스템입니다.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시킵니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스크립트 부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코드도 다 짜놓은 다음에 선생님 안 돼요 이러시면 곤란하시고요. 먼저 이벤트 처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이벤트 처리도 안 되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스크립트 안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벤트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짜는데 코드 짠 게 실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면은 이제 그 소스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안에 오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F12 눌러서 확인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잡는지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잘 잡았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잡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잡고 있다. 오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다음에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잡아야 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벤트 처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컨셉 배치 스크립트 써주시고요. 스크립트인데 달러 중괄호 열고 펑션 중괄호 열고 가로 열고입니다. 펑션 가로 열고 갖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게 끝이 뾰족한 게 중괄호고요. 이게 괄호예요. 괄호.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자, 이벤트 처리 달러 가로 열고 성타표 찍고요. 점 데이터로를 클릭한다면 점 클릭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런 것 좀 처리해 주세요. 알럿 한번 띄워오는 거죠. 알럿 쓰시고요. 저희가 데이터 클릭을 했다. 데이터 뭐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써주시는 거죠. 클릭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벤트 처리가 되고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알럿이 나오면 이벤트 처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짜는데 그 이벤트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오류가 생긴 거다. 자,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는 거죠. 세로 고침 하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클릭했다. 이벤트 처리 잘 되네요. 또 클릭을 하시면 클릭했다. 잘 되세요. 되시겠죠? 자, 글번호 var 넘버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넘버 이꼬로 클릭을 한 거 달러 가로 열고 쓰시고요. 그 디스가 현재 클릭한 거죠. 디스에 점 다음에 개 쓰세요. 개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넘버 쓰세요. 넘버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알럿으로 이제 넘버를 그냥 찍어볼게요. 가로 열고 넘버. 이때 넘버를 찍으라는 얘기는 쌍따옴표 찍으면 안 돼요. 넘버 변수에 있는 값을 찍어봐라 이런 얘기죠. 값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써놔시고요. 됐으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알럿은 주석 처리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클릭했다 이거 주석 처리하고 두 번 확인하기가 귀찮아서 자, 세로 고침합니다. F4 누르시고요.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시면 undefined래요. 이게 넘버가 undefined라는데 그 개수로 받는 게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jquery.com W3 코스의 jQuery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jQuery 있네. jQuery인데 검색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어로 데이터 다시 넣으시면 데이터 다시 별표 어트리뷰트 나오죠. 어트리뷰트 나오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뭔가를 데이터를 담아두면 이거를 찾아낼 때 jQuery로 찾아낼 때 사용하는 거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이런 get이 맞는 것 같은데 get 찾아서 get 이런 얘가 지금 데이터 다시가 HTML로 들어갔어요. HTML 데이터 이게 HTML에 들어갔고 jQuery에서 모든 함수 이런
셀렉트 오버라이드. 여기서는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get started 얘는 아닌 것 같은데. get. 얘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 얻는 거고요. jQuery.com 가겠습니다. 네. jQuery.com 보시고요. 서치에다가 데이터 다시 별표, 아까 별표였으니까 별표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네요. get이 아니고 데이터라는 함수로 얻어낸다. 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et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새로 고침합니다. 자, 새로 고침. 그다음 빼서 undefined로 되어 있어서 새로 고침하시고요. 다시 클릭 하시면 1번 나오죠? 확인 누르고 클릭 2번 클릭했습니다. 그럼 2번이 나옵니다. 되시겠죠? 번호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저희가 이게 데이터를 받아오실 때 이게 이제 점 다음에 점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항목 이름 넘버라고 쓰면 태그 안에다가 요거는 그 HTML 바디 안에 어딘가 바디 태그 안에 데이터 다시 넘버라는 속성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데이터 다시 넘버니까 이때 넘버가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라는 것을 가져온다. 아시겠죠? 제가 타이틀을 가져오면 데이터 다시 타이틀. 내가 그 라이터 아이디를 가져오려면 데이터 다시 아이디. 그러면은 데이터 가로 열고 아이디 이렇게 써가지고 받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그 클릭한 것에 데이터 다시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숨겨놓은 거죠.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 다시 넘버를 숨겨놓고 사용자한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얘를 받아오는 것을 사용했죠. 지난번에는 TD 안에다가 그 넘버 클래스를 지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넘버가 제대로 된 넘버 역할을 잘 할 때 그 넘버를 보여주면서 이 넘버를 받아오자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클래스 이퀄로 넘버를 써가지고 여기는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질문 답변 같은 경우에는 글번호를 일적으로 쓴다 안 쓴다?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뭔가 어센딩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를 안 보여주거나 또는 그냥 임시 번호를 그냥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되시겠죠? 실제적으로 번호는 이렇게 숨겨서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 다시 넘버라는 것으로 숨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걔를 가져와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받아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 URL을 넘기게 되죠. 로케이션. 요걸 클릭하면 로케이션 이꼬로 상담을 찍고 view.jsp로 가세요. 그 물음표 쓰시고요. 넘버 이꼬로 넘버 이어 붙이기를 하시랍니다. 이꼬로 플러스 변수 넘버 플러스 그 다음에 상담을 찍고요. 그 조회수가 있습니다. increase and increase inc 이꼬로 1. 이거 inc 이꼬로 1 왜 붙였는지 아시죠? 예, 게시판에 보시면 조회수 1 증가할 때 inc를 넣어서 리스트에서부터 온 거면은 이제 1 증가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1 증가시키지 말라. 업데이트 할 때는 얘를 1로 안 주고 0으로 보통 주죠.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넘버와 그 인크리즈를 받는 걸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view.jsp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되셨나요? view.jsp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습니다. view.jsp, update.jsp, delete.jsp가 똑같아요. 게시판이랑. 아시겠죠?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 틀린 거는 이제 질문하기, 답변하기 이게 좀 틀립니다. 질문하기와 답변하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동작을 하나 보시려면 넘어가긴 하는데 그 404 오류 납니다.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고침. 클릭 하시면 넘어가긴 하는데 존재하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URL이 잘 작성이 되는지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시고 지금 잘 넘어가고 있구나. view.jsp고 넘버 물음표 있고 넘버 이꼬르 1
and increase equal 1 이렇게 해서 두 개 데이터가 잘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걸 확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게시판으로 이동해서 게시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요거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클릭해서 보기까지는 모든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되셨나요? 할 수 있다. 자, 질문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R 있는 부분이 있는데 TR은 페이지네이션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냥 포이치가 끝난 다음에 포이치가 끝나고 페이지네이션에다가 그 페이지네이션 쓰는 거죠. 페이지네이션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리스트는 list.jsp, list.url은 list.jsp입니다. 그 페이지 오브젝트는 달러 주거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넣어주시면 페이지네이션이 해결이 되죠. 자, 새로 고침 해보시고 페이지네이션 만들고 위로 갔네요. 이게 테이블 tr 태그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썼더니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자, tr 태그 만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tr 태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td 태그를 만들고요. 자, td 태그 만들고 몇 칸을 합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합쳤네요. 칼럼 스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칼럼 스판 다섯 칸 합쳤고요. 자, td 페이지네이션 만들어주고 슬래시 td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테이블 밖으로 빠져나간다. 아시겠죠? 네, td 안에 넣어주지 않으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다시 여기 위로 빠져나와 버렸죠, 얘가. 예,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페이지밖에 없고요. 1페이지밖에 못 누르고요. 나머지 페이지는 no mov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이 안 되고 1페이지만 있는데 1페이지도 현재 페이지이기 때문에 no move입니다. no move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네이션까지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